서지수인 @IT 블로그 매거진에서 진행하는 매거진 읽어주는 팟캐스트입니다. 매거진 읽어주는 팟캐스트에서는 서지수인 @IT 블로그형 IT 매거진에 올라온 다양한 내용을 팟캐스트 형태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캐스트에서는 OS X 10.10 요세미티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 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OS X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S X 10.10 요세미티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는 iOS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애플은 데스크톱 컴퓨터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OS X는 모양과 기능 면에서 모두 발전하고 있고 또 작년의 매버릭스 업데이트처럼 요세미티도 또 다른 무료 다운로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새 운영 체제가 출시될 때까지는 몇 달을 기다리시거나 혹은 선착순 100만 명 안에 신청한 사람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공개 베타 프로그램에 등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우선 쿠퍼티노의 애플이 바탕화면에 무얼 해뒀는지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OS X 10.10 요세미티를 소개합니다. OS X는 모든 맥 컴퓨터와 함께 출시되는 컴퓨터 데스크톱용 운영체제입니다. 10.10 버전이 연례 개발자 모임에서 애플에 의해 바로 얼마 전 발표되었지요. 현재 호환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말이 없지만 대부분의 2008년 후반기 맥북, 2007년 후반기 이후의 아이맥, 2009년 이후의 맥미니라면 요세미티를 실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매버릭스와 요구 사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 작년에 애플은 iOS에 대규모의 디자인 수정을 했고 올해는 OS X에 똑같은 일을 해버렸습니다. 독, 메뉴 막대, 현재의 파인더 구성을 비롯한 운영체제의 기본 모양은 바뀌지 않은 채로 남았지만 금속성 질감의 느낌이 사라지고 창 자체나 테두리보다는 안에 담긴 내용에 중점을 둔 반투명 창과 더 작고 날씬해진 도구 모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닫기, 취소화, 최대화 버튼은 단색점과 무늬로 대표되는 닫기, 취소화, 전체 화면 버튼이 되었고 독의 배경은 iOS를 닮아 밝은 색상의 새롭고 간결한 앱, 시스템 아이콘의 배경을 제공하는 동적 흐림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의 경우 폴더와 일정 약속은 채도가 올라가서 어떤 의미로는 모든 것이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iOS에서 볼 수 있었던 플랫, 평면 디자인은 데스크톱으로까지 조금씩 새어나왔고 상황별 메뉴는 딱 충분할 정도로만 배경이 투과되어 보입니다. 알림 센터는 실제 사물, 직물을 본뜬 스퀘어모픽 질감의 배경이 사라지고 바탕화면 아래로 숨는 대신 오히려 그 위에 떠 보입니다. iOS에서 사용된 글꼴은 맥OS X로까지 나아가 날짜와 날씨 정보를 가늘고 우아한 서체로 자랑스럽게 표시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은 사용자가 보통의 밝은 메뉴, 도구 모음을 더 어두운 회색 빛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다크 모드라는 형태로 옵니다. 이런 디자인 변화에서 가장 좋은 점은 사용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항상 바로 그래왔던 것처럼 동작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이고 느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지요. 스포트라이트, 알림 센터. 모든 것을 키보드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알프레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애플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상당히 많이 알프레드처럼 보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서비스에 연결되었습니다. 검색 기능은 전통에 따라 메뉴 막대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화면 중간쯤에 떠다니는 상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뉴스피드, 아이튠즈와 맥앱스토어, 위키 백과, 지도, 옐프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는 것만으로 말이지요. 사용자 정의 위젯 또한 알림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애플은 캘린더 일정, 날씨, 주식, 세계시간, 계산기, 알림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전에 OS X이 대시보드에서만 볼 수 있었던 ESPN 스포츠 같은 더 많은 위젯을 맥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알림 센터가 대시보드를 완전히 교체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제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체 화면 모드일 때도 말이지요. iOS처럼 요세미티도 오늘 보기 화면에서 미리 알림, 약속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목록 형태로 보여줍니다.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에어드롭.
iOS 8에서의 가장 큰 발표 중 하나는 또한 OS X를 위한 큰 뉴스이기도 합니다.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가 이제 아이클라우드 폴더로 문서를 직접 드래그 앤 드롭해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장된 문서는 다른 iOS 기기와 동기화됩니다. 이 폴더는 양방향 동기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기에서 문서를 작업한 다음 작업 내용을 잃지 않고도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변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아이클라우드 저장소의 비용도 낮췄는데 20GB가 이제 한 달에 0.99달러이고 200GB가 월간 3.99달러에 사용 가능합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마케팅 이야기에서 사용자가 어떤 파일이든지 그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음악이나 영상까지도 iOS 기기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당연히 보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요. iOS 사용자를 미소 짓게 할 다른 기능에는 iOS와 맥 기기 사이의 에어드롭 도입입니다. 전만 해도 이 기능은 맥 전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iOS 기기만 지원했지만 전체 제품에 이걸 개방한 걸 보니 애플이 이제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마침내 무선으로 아이클라우드 하나가 두 가지 애플 설계 방법을 사용해 아이폰,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간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OS와의 연속성. OS X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몇 가지는 기존의 iOS 사용자만 해당되긴 하겠지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기능에 이르기까지 두 운영체제 사이에 향상된 연속성이 데스크톱 컴퓨터와 모바일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과 iOS의 연속성은 아이폰을 거쳐 맥에서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과 메시지 앱을 사용해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와 MMS를 전송하는 기능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즉, 다른 애플 사용자와 대화하는 iMessage든 혹은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와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든지 모두 맥에도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는데 두 기기가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폰이 한 방에서 충전 중일 때라도 다른 방의 맥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OS X 연락처, 캘린더 및 메시지 앱, 그리고 새로운 사파리와도 깊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를 한 번 누르기만 하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요세미티에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기능은 핸드오프로 한 기기에서 일을 시작하고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OS X에서 보고서를 쓰다가 아이패드로 가지고 나가서 길에서 이어서 쓸 수 있고 혹은 아이폰에서 메일을 작성하고 이후 쓰던 그대로 맥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마지막 기능은 인스턴트 핫스팟으로 사용 중인 아이폰이 범위 내에 있을 때마다 메뉴 막대 와이파이 연결 메뉴에 아이폰의 데이터 통신을 인터넷 연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테더링 옵션을 표시해줍니다. 메일, 사파리. 애플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요세미티에서 크게 업데이트됩니다. 메일의 경우 사용자가 최대 5GB의 파일을 자신의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고 다른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일 드롭이라는 새 기능이 생겼습니다. 또 메일 프로그램에는 마크업이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마크업은 메일을 다른 곳을 보내기 전에 서명을 그려 넣거나 혹은 첨부된 이미지에 주석을 달고 심지어는 깔끔한 직선이나 화살표와 같은 도형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그리기 기능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사파리는 몸체가 좀 더 가벼워졌는데 이전보다 더 얇은 도구 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소창을 클릭하기만 하면 즐겨 찾는 웹사이트가 바로 나타나고 또 탭 보기 화면에서는 아이클라우드에 연결된 기기를 포함한 모든 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iOS 8이 그런 것처럼 주소창에 내용을 입력하면 스포트라이트 제한 내용도 표준적인 인터넷 검색 제한과 함께 표시됩니다.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하든지 말이지요. 스포트라이트 제한은 위키백과와 같은 웹사이트나 뉴스 출처로부터도 보여줍니다. 물론 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차이이고 애플은 빠른 자바스크립트 렌더링, 에너지 효율 향상, 하나의 창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을 사용하는 기능, 그리고 HTML5 프리미엄 비디오를 포함한 웹 표준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대하게 되는 일반적인 정비와 유지 보수,
그리고 WEBGL 항상과 같은 내부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개발자 도구. 마지막으로 애플은 스위프트라 불리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개해 개발자들이 미소 지을 또 다른 이유를 주었습니다. 이 언어는 애플 개발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오브젝티브 C와 서로 호환되며 iOS와 OS X 모두에 대한 개발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2014는 새로운 언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걸 사용하게 해주는 개발 환경 X코드의 새 버전도 선사했습니다. 개발자 도구는 아마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가 적게 가는 발전 중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 언어와 API에 대한 접근 개선은 macOS X이 미래나 WWDC가 보여준 다른 많은 소식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2014년 가을에 출시. iOS 8과 마찬가지로 OS X 10.10 요세미티는 일반 사용에 대비해 준비가 다 되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 다시 오븐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세미티가 출시될 때에는 무료일 것이고 또 지난 5년, 6년,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 7년 전에 구입한 대부분의 맥 컴퓨터와 호환될 겁니다. 작년에 매버릭스 업데이트는 10월 22일에 출시됐습니다. 이제 올해 출시 날짜가 언제쯤이 될지를 가늠하고 그려보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재빨리 움직이신다면 OS X 공개 베타 프로그램의 끝을 잡고 승선하실 수도 있겠지요. 이후 iOS 8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OS X이 무료 업데이트에서 어떤 점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지 댓글이나 OS 톡 커뮤니티 IT 이야기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